논문은 버클리의 하이브리드 로보틱스 랩에서 발표한 Reinforcement Learning for Robust Parameterized Locomotion Control of Bipedal Robot입니다. 논문은 이족 보행 로봇의 보행 제어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족 보행 로봇의 보행 제어는 이족 보행 로봇이 가지는 높은 자유도, 비선형 동력학, 지면 충격 등이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모델 베이스드 방법들은 조심스러운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고 대부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된 로봇이 저희가 사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실험 결과 그리고 최종 성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학습 환경은 무주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고,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모델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랜더마이제이션 커리큘럼 러닝 관점에서 도메인 무작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학습 방법에 비해 학습 속도와 최종 성능 모두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랜더마이제이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후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easible command set, 그리고 safe set이라고 정의한 실행 가능 명령 집합과 안전 집합에서 기존 방법론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로봇의 펠비스에 무작위로 적용되는 육 자유도의 외란을 가하여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론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모터 고장, 다양한 지면 마찰 개수, 미지의 하중 등 실제 환경 변화에서 경고함을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론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모터 고장, 다양한 지면 마찰 개수, 미지의 하중 등 실제 환경 변화에서 경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캐시라는 로봇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Gate Library and Parameterized Control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양한 동작 사이의 전환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생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에서 보행 파라미터를 가지고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파라미터는 전진 속도, 측면 속도, 보행 높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 이를 만족시키는 일련의 보행 동작들이 게이트 라이브러리 G에 속해 있습니다.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보행 동작들은 라이트 스탠스와 레프트 스탠스로 구성되고 지면에 발이 닿을 때 전환됩니다. 이어서 저자는 각각의 보행 동작은 오차 배지어 곡선을 사용하여 각 구동 관절에 대한 스무스 프로파일을 나타내고, 이 라이브러리 G는 HJD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최적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것은 보행 명령이 전진 속도, 측면 속도, 보행 높이로 이루어져 있고 사전에 디자인된 보행 동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결국 로봇의 제어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고, 중요한 아래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들은 PPO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변화학습과 관련된 저자의 방법론입니다. 먼저 액션 스페이스입니다. 로봇은 타겟 모터 포지션에 대한 PD 컨트롤로 움직입니다. 모터에는 토크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스페이스입니다. 로봇에서로부터 우리는 Q, 그리고 Q 닷, 그리고 과거 4개의 타임 스텝에 대한 액션을 관측합니다. 마지막으로 골입니다. 골은 강화학습에서 학습하는 에이전트가 추구해야 할 특정 상태나 조건을 지정하는데, 이 골, 목표를 위해 강화학습의 리월드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자는 골을 RL로 학습된 모델이 디자이어드 레퍼런스 모션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모터의 포지션 타겟을 만드는 것이죠. 이때 로봇의 유저 코맨드 C로 명령을 내리고, 이 C는 파라미터 P를 포함하여 디자이어드 터닝 요 벨로시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델에는 커런트 유저 코맨드와 레퍼런스 모터 포지션, 그리고 벨로시티에 대한 커런트 and 패스트 값이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목표 골을 위해 보상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조 동작 재현, 주어진 명령 만족의 관점에서 모터 보상, 골반 이동 속도, 골반 회전 속도를 참조 동작에 맞추는 것,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토크 보상, 토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성 유지 관점에서 지면 반응력 보상이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이 어떻게 수식이 정해져 있는지는 논문에 소개되어 있고, 각각의 보상들이 어느 정도의 웨이트를 가지고 최종 웨이트 썸에 리월드 썸에 포함될 것인지는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무작위화 기술입니다. 이는 컨트리뷰션에서 설명한 랜더마이제이션
커리큘럼 관점에서의 성능에서도 나왔던 것인데요.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된 정책이 실제 로봇에서, 실제 환경에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미리 정의한 레인지 내에서 무작위하게 변하게 한 것입니다. 파라미터를 보면 링크 매스 센터, 조인트 댐핑 등등이 있습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때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최종 성능의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러닝 모델 PPO입니다. 이 PPO 알고리즘은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많은 강화학습과 로봇을 결합한 연구에서 이 PPO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강화학습 적용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어떤 환경에서 센서 인포메이션과 리워드 펑션을 정의하고 에이전트가 이것들을 보고 다음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엔바이런트먼트에 줍니다. 액션은 모터의 토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PPO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에이전트의 구조가 크게 두 개의 네트워크 구조로 나뉘는 점입니다. 액터 크리틱 구조로 불리는데 이 또한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액터는 상태가 주어졌을 때 행동을 결정하고 크리틱은 상태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TPO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액터 크리틱 구조입니다. PPO에서 처음 나온 구조는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액터는 메뉴 결정자로서 현재 상황, 상태 스테이트에서 이를 기반으로 메뉴를 결정합니다. 크리틱은 메뉴 선택의 평가자입니다. 선택된 메뉴, 액션의 결과를 평가하여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떤 메뉴가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PPO에서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많은 알고리즘 추가적인 방법론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화학습 또한 이 PPO에서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많은 알고리즘 추가적인 방법론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화학습 모델에서는 에피소드 단위로 결과가 반영되어 데이터 효율성이 낮았다고 합니다. 로봇이 넘어지지 않도록 강화학습을 한다고 할 때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넘어지기까지의 전체 결과만 쓰이고 특정 스텝에서 현재 로봇의 상태에 따른 로봇의 기울어진 정도와 같은 정보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PPO에서 어떤 개선을 했냐? 데이터의 재사용, 그리고 스텝마다 학습을 하는 것, 그리고 임폴턴트 샘플링을 통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크게 업데이트하여 빠르게 폴리시를 학습, 그리고 이와 동시에 너무 크게 업데이트하는 것은 억제하여 발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 PPO의 주요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로써 논문 소개는 마쳤고, 이는 추가적으로 앞에서 피지블 커맨드 셋과 세이프 셋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추가적으로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피지블 커맨드 셋은 로봇의 제어기가 실패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입력 보행 파라미터 PD의 집합입니다. 매틀랩을 통해 각 반복마다 보행 매개 변수 PD가 제어기의 명령으로 제공되고 제어기가 15초 동안 안정적인 보행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 해당 PD가 피지블 커맨드 셋에 추가됩니다. 세이프 셋은 측정값입니다. 제어기가 로봇에서 실제로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보행을 유지하는 보행 매개 변수의 집합입니다. 각 반복에서 제어기가 안정적인 보행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달성한 보행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 명령 집합, 피지블 커맨드 셋은 이론적 처리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고 세이프 셋, 안전 집합은 제어기가 실제 로봇 동작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 실험 결과입니다. 같은 로봇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제 실험 결과입니다. 같은 로봇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카트폴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시뮬레이터 안에서 TPO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때 보상은 버티고 있는 모든 스텝마다 플러스 1의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리워드 그래프를 보시면은 리워드가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카트폴이 그냥 넘어지는데 학습을 진행한 모델의 결과를 보면 카트폴이 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PPO 알고리즘에서 주요
방법론에 대한 코드입니다. 이를 포함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큰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포함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